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다음 주죠. 7월부터 3단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대출이 줄어들 거란 불안감 때문일까요? 규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려들면서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또 비강남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7월에 이제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 수요가 단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DSR 시행 범위 또 대상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실제로 네. 대출 창구에 가보면 그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일단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네. 예, 대출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고 네. 또 사실 그 대출 금액 자체도 예전에는 그냥 필요하신 만큼 빌리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제 빌릴 수밖에 없는. 빌릴 수 있는 폭이 좀 커졌으니까. 더 커진 거죠. 네. 근데 그래도 빌리면 갚아야 되는데 네. 왜 더 많이 빌리는 거예요? 일단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잔액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대출이 되나요? 지금은 거의 매매 잔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거죠.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매매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작년에 집을 봤을 때는 8억이었는데 네. 본인께서 이제 이번에 집을 사려고 했던 10억이에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금액에서 2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되는 가격에서 네. 이제 가격이 2억이나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KB 시세 네, 이런 맞습니다.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매매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KB 시세라는 기준가가 있는데 네. 대출을 할 때는 이제 기준가로 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급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제 매매가보다 KB 시세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대출 한도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찌됐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뉴스를 접하고 집값이 오르나 보다 혹은 대출이 많이 늘어났나 보다 하는 네.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봄부터 네. 지금 여름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봄부터 맞습니다.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냐면 이제 네. 토호제가 잠시 해제가 됐었잖아요. 2월 중순인가 네, 그때요. 네. 그때 강남에 있는 많은 주택을 거래하면서 대출이 이제 강남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신청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지정됐잖아요. 3월에.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서초는 이제 조금 들어갈 수 주춤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하고 그 네. 외곽 지역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포하고 성동, 특히 목동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규제 지역은 50%만 대출이 가능한데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가는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규제 지역이라면 어떤 규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투기 과열지구라서 이제 네. 강남, 서초, 네. 송파, 용산 이렇게 네 개 구가 전국에서는 지금 규제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구일 때 규제 지구인 네, 거고 거기는 맞습니다. 어쨌든 50%까지만 밖에, 빌려준다. 네, 대출이 네.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토호제가 잠깐 풀렸다가 재지정될 때 이미 대출은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토호제가 확대 재지정된 다음에 좀 주춤하다가
인근으로 좀 집값이 오르면서 이게 네. 확산되는 것 같으니까 뒤늦게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다시 또 대출을 일으키는 네. 그런 상황. 맞습니다. 네. 이군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사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도 크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나는 더 상급지 내지는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무주택자분들은 갑자기 올라버려서 어우, 네. 무서워서 못 사요. 그렇죠. 네, 돈도 없고 네. 예, 무섭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원래 내 집이 잘 안 팔렸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네. 근데 내 집이 팔리는 거예요. 아, 팔려야 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집을 팔고 이제 더 좋은 집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급지로 가다 보면 이제 대출이 더 많이 필요하신 거죠. 본인 집보다 네. 뭐 5억, 10억 더 비싼 집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월부터 네. 3단계로 간다. 스트레스 네. DSR이 하니까 그 전에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아, 많아요. 네. 사실 이게 그 말씀하시다시피 뭐 그렇게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거나 네.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심리적으로 뭔가 규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규제 전에 뭘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규제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크게 달라지는 막연하게는 거는 뭐 많이 달라진다고 네. 생각했는데 점점 들여다보면 조금 크진 않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자가 아니라 대출 받는 분의 이제 실제 은행에다가 지급을 하는 이자가 아니라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제 가상의 금리인데요. 네. 이제 변동 금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네. 취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원래 그 대출 이자가 4%면 네. 대출을 할 때 5.5%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금리가 높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네. 한도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형은 뭐냐면 5년 고정 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5년 고정인데 혼합형은 5년 고정이 끝나면 이제 변동 금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5년 주기형은 네. 5년 단위로 이제 계속 고정 금리가 시행이 되는 그런 금리예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고정 금리를 권장하다 보니까 이런 5년 고정은 조금 혜택을 주고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변동금리는 1.5%를 올려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지금 혼합형 같은 경우는 1.2%를 올려서 계산을 하고요. 네. 주기형은 0.6%를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이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가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요. 현재보다. 그리고 이제 혼합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1,700만 원. 그리고 주기형으로 가시는 분은 네. 9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혼합형 안 하시면 돼요. 그죠? 주기형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선택을 하실 때. 그래서 네. 한 1,000만 원 정도 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불안해하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0년 만기 상품이 나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금융당국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은행권 이제 하고 네. 회의를 하면서 약간 좀 조정을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40년이 이제 30년 만기로 줄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갚아야 될 게 더 많잖아요, 한 달에. 그렇죠. 그런 부담도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일단 3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원금 상환이 커지기 네, 때문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DSR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니까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저 빨리 해야 빨리 하고 되겠다는 싶다. 생각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대출도 규제 지역하고 아닌 거하고 네. 20%포인트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70이냐 50이냐. 그쵸. 만약에 이 지역이 지금 내가 살려는 데가 한 몇 달 지나서 규제 지역으로 되면 이제
50밖에 못 빌리니까 네. 아예 못 사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계약서 쓰는데 네.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제일 걱정일 것 네. 같아요. 잔금은 보통 몇 개월 후인데 그렇죠. 그때 바뀌면 이 네. 계약이 유효한가 그렇죠. 소급해서 하는가 네. 아닌가 이런 질문 계속 받으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네. 계속 질문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규제 지역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정부나 은행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찌 했느냐. 아, 네.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아닐 때 매수를 하신 분이 네.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네. 소급을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러면 네. 이제 큰일 나잖아요. 네. 자금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내린 방침은 계약서 날짜. 왜냐하면 규제 지역으로 바뀌기 전이라는 그 계약서의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계약서 날짜는 종이로 쓰게 되면 이제 수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이건 이제 수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입금증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대부분 이제 이체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네, 그 날짜가 딱 찍혀 있는 아. 입금증 이 두 가지를 은행에 제출을 하면 네. 원래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네. 그 지역의 LTV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일단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주택자에. 그러면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대출에 그 유리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지금 가장 이제 혜택이 많은 대출은요. 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네. 아이가 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있으면 이제 집을 매수할 때 대출 금리가 엄청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은 그러면 지금 이미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아니면은 돼요. 태어날 예정인 것도 있나요? 아니요. 태어나야지만 타서 가능해요. 임신 태어나서 중이면 안 되고요. 네. 태어나서 몇 개월까지 돼요? 지금 현재 올해 내년까지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네. 30년 고정금리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최저가 1.8%. 너무 좋죠. 시장 금리 절반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 일반 빌리는 네, 물론 분들의. 이제 소득에 따라서 약간 네. 금리가 오르거나 그러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최저 금리가 1.8%이기 때문에 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받는 게 받으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네. 9억 이하인 분들이 네. 최대 5억까지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서 네. 이제 신생아 특례는 네. 이 무조건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신 중인 아이는 억울하지 않냐?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어나면 이제 네. 신생아 특례로 대환하시면 됩니다. 갈아타기가 가능. 해줘요? 네, 네. 그럼 매매장금 같은 경우는 그때도 그러면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리를 네, 해줄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아이가 있는 집은 뭐 네. 대환을 하시던지 매매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그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대 분들이 집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연봉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소득 대비 70%까지 충분히 다 대출을 받아서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걱정이 좀 되긴 하죠. 대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네. 10억 넘는 거는 뭐 다반사인 경우가 보통 어느 많거든요. 정도로 권하세요? 소득의 몇 배까지 그 대출을 받아서 성실히 갚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서 DSR 규제를 했잖아요. 네. 네,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네. 2금융권은 50%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없을 때 네. 소득의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7.4배 정도. 네. 네, 그리고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9배 정도의 네. 대출 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연봉이 두 분이 합해서 1억 정도 된다. 네. 그러면 뭐 한 7억 넘게 가능합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지는데 네. 7억 얼마를 젊은 부부가 30대 초반의 부부가 만약에 30년까지 이렇게 받으면 네. 뭐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가 평생 그 집에서 뭐 그 힘들게 네. 그 원금 상환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약간 이제 잘 빌리고 잘 갚는다. 나중에 팔 때 달 상환한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그
이 이제 가계 대출을 약간 좀 억제시키려는 거, 그렇죠. 규제를 한다는 거는 네. 이제 너무나 많이 몰리는 수요를 좀 네. 억제시키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불똥이 다른 데로 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주 언제부턴가는 전세 대출하고 네.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그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네.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이미 이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이고 네. 예, 전세 보증금이 60%가 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DSR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원래 그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능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허그에서 그 안 된다.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네.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세 대출은 이제 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될까요? 지금 네. 이미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월 13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네. 약간 연장이 돼서 6월 19일부터 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꼭 따져서 대출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고요. 네. 소득이 없거나 안 된다, 신용점수도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어렵죠. 많이 그럼,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 받은 기존에 분들은?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연장은 은행에서 같은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신규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해당 은행에서 심사하면서 연장까지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새로 받거나 뭐 증액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전세 대출을 좀 이제 못 받으면 전세 수요가 줄어서 네.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봐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허그 저희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네. 손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전세 사기를 네. 다 보증해 주느라고 너무 적자가 지금 폭이 크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이제 소득을 안 보고 전세 대출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적자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보증 한도도 원래 100%에서 90%로 줄였고요. 네.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행에서 손해가 나면 100%다 물어줬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100%안 물어주고 90%만 예,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을 져라. 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그에서는 이제 그 너무 손실이 크니까 소득이 있는 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실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의 소득을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음.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주택의 매입 수요를 자극하는 간접 대출로 전세 대출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매매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을 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새 정부가 뭔가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세금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의 어떤 그 이제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세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다른 식의 어떤 좀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중에서 그 주담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네. 하는데 가중치를 좀 달리해서 뭐 미분양 많이 나는 뭐 지방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게 하고 또 네. 서울 집값 집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데는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다 지금 설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 거로 네.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가장 그 편안한 방법이 이제 대출 규제거든요. 세금은 이제 조금 더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네. 대출을 조이면 조금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규제가 약간 핀셋 규제잖아요. 지방은 네, 네. 늘리고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줄이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밖에 못 사요. 취득세가 워낙 예, 다들 중과되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하나밖에 집을 못 사는 상황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예, 지방에 있는 집, 뭐 미분양난 주택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밖에 못 살 때는 이제 점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LTV를 뭐 조정을 한다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규제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제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총론적으로.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경험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시면 실수도 많이 나오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슈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내 집도 잘 팔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네. 가는 게 좋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그 전세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은 네. 저 지금 많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그러실 것 분들한테는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일단 그 지금 전세 대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무주택자가 거의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소득이 네. 없거나 집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그럼 집이 없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자산도 별로 없으시고 예, 소득도 낮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월세보다 좀 싸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소득 증빙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계약을 했는데 소득 없어요 이러시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 되면 서울보증 같은 경우 이제 대체 소득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이제 건강보험으로 대체해서 조금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신용 점수가 안 좋으면 소득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 점수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론이라든지 다중채무 카드론이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좋습니다. 점수가 확 떨어진다면서요?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카드론이 카드 한 개가 하나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카드 한 3개 정도 빌리면 3군데의 은행에서 조금 소액 대출을 현금 서비스 이런 거 받으면 위험한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신용 점수를 올리는 그런 카드론이나 이런 거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갚은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야 신용이 회복이 돼요? 그게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되는 분들도 최소 뭐 있어요. 6개월도 걸린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빌리시면 신용점수 떨어져서 대출 못 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대출 금리는 단 0.01%도 이제 금액이 많다 보면 그게 큰 거가 되고 이게 모으면요. 그럼요. 우리 그거랑- 은행에다가 저는 돈 자꾸 갖다 주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한 뭐 방법이 네. 있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네, 일단 대출을 받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서 쉽게 뭐 주거래 은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네, 충분히 비교하셔야 주거래 은행 되거든요. 가면 제일 잘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네. 막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일 그래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고객님은 이제 신규 고객님.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계약을 하면 네. 예, 금리를 깎아주는 은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 계약서 쓰실 때 네. 미리 부동산에다 말씀하시면 금리가 한 0.2% 정도 0.2요? 크네요. 네,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